안녕, 오무쌤이야. 우리 저번에 질량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잖아. 질량보존의 법칙은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가 성립한다고 얘기했어.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화합물을 구성할 때 이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물을 다시 갖고 와 볼게. 물. 선생님이 이렇게 물을 그렸어. 즉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라는 거지. 이 만들어진 화합물에는 무엇이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일정한 질량비, 그것을 우리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해. 보자. 즉 H2O는 물이지만 선생님이 하나를 더 써볼게. H2O2를 썼어. 이것은 과산화수소지. 즉 H2O하고 H2O2는 완전 틀려. H2O는 물이지만 H2O2는 과산화수소야.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데 원소비가 틀리기 때문에 원소를 찾아볼까? 원소비. 원소가 얘는 2대 1이 생략됐으니까 써볼게. 얘는 2대 1의 비율로 물을 만드는 거고 과산화수소는 2대 2의 원자 개수비가 성립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만들 때, 과산화수소를 만들 때 서로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같을 수 있어. 수소, 수소, 산소, 산소. 원소의 종류는 같을 수 있으나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화합물을 만들 때는 일정한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다시 물만 얘기해 보자. 다시 물만 갖고 와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는 2개, 가 필요하고 산소는 1개가 필요합니다. 수소는 2개와 산소는 1개라는 원자 개수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원자의 개수가 2대 1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 즉 수소를 우리가 1이라고 뒀을 때 수소의 질량을 1이라고 뒀을 때 산소의 질량은 16이라는 수소의 질량을 1로 봤을 때 산소는 그것보다 무거워. 산소는 16이야. 수소에 해당하는 질량과 산소에 해당하는 질량은 중학교 때는 알려줄 거야. 그래 이렇게 즉 수소는 1이고 산소는 16이야. 그럼 여기에 대입해보자. 즉 수소는 1이라고 했으니까 수소를 1을 곱해주고 산소는 16이라고 했으니까 산소 16을 곱해주면 수소는 2가 나오는 거고 물을 구성했을 때 총 질량이 즉 수소는 2가 나오는 거고 산소는 16이 나오는 거지. 간단한 정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간단한 정수 2로 나눠주면은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의 질량비는 항상 1대 8로 정해져 있어. 1대 8로 정해져 있어. 1대 16이 아니라 물을 구성할 때는 이 2개를 모두 다 계산해야 되니까 모두 다 계산해야 돼서 2가 되는 거고 산소는 16인데 물에는 산소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16 그대로 16이 내려와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 다른 걸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물 말고 자주 나오는 게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의 화학식 NH3를 쓸게. NH3
즉 암모니아는 질소 1개와 수소 3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즉 암모니아는 1대 3이야. 개수비가 정해져 있어. NH4라는 것도 있는데 NH4, 풀 뭐 요런 것도 있는데 요것은 암모니아가 아니라 암모늄이라고 해. 이건 나중에 배울 거야. 암모니아를 보더라도 암모니아는 1대 3으로 개수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아래 1대 3이라고 적어보자. 질소 하나당 수소가 3개 모여야지 만들어지는 화합물인데 여기에 이제 질량까지 계산해 주면 질량은 질소는 수소를 1로 봤을 때 상대적인 질량이 14야. 아까 수소를 기준 1로 본다고 했지. 1로 봤을 때.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해주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다 곱해주면 돼. 질소는 14 곱하고 수소는 1을 곱하면 즉 14 대 3. 암모니아의 질량비는 14 대 3이 나오는구나. 이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야.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우리 이산화탄소로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이산화탄소는 이산화잖아. 즉 산소가 2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어. CO2지. 많이 봤을 거야. 이산화탄소는 이제 보이니? 탄소 1개당 산소 2개의 개수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다 다시 쓸게. 탄소는 하나, 산소는 2개. 여기에다가 질량까지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제 질량비를 같이 계산해주자. 탄소는 상대적인 질량이 10이고 산소는 16이야. 그럼 여기다가 탄수의 12를 곱해주고 이제 산소에 16을 곱해주면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32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냈을 때 4로 나누면 되니까 4로 나누면 3대 8이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돼. 근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기억해야 되는데 볼트와 너트를 갖고 와서 응용이 돼서 볼트하고 너트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선생님 볼트 2개를 그려볼게. 볼트가 이렇게 있어. 여기도 볼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너트를 선생님이 볼트 2개를 그려봤어. 볼트 2개가 있고 너트를 4개를 갖고 왔다고 할게. 이렇게 이것을 너트라고 해보자. 이 볼트하고 너트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올 때가 많은데 즉 볼트하고 볼트를 B라고 하고 너트를 N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만든 화합물을 BN2라고 하자. BN2. 즉 보다시피 볼트 하나당 너트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들을 끼워 맞추면은 이렇게 볼트 하나당 너트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지? 그럼 총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니? 총 뒷부분이 영상이 좀 잘려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볼트 2개당 너트 4개가 있으면 BN2를 몇 개 만들 수 있다? 볼트 지금 1대2니까 볼트 하나당 너트가 2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BN2라는 화합물 하나 만들었는데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아래 또 하나가 남아있네. 그치? 그래서 얘를 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래, 2개를 만들 수 있어.
2개 볼트당 4개의 너트가 있으면 2개를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만약에 너트가 6개입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트가 6개라고 해도 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볼트는 2개뿐이 없으니까 얘가 모자르잖아.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야. 즉 그냥 이 2개는 너트 2개는 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네, 볼트하고 너트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응용해 보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리면서 이해할 텐데 산화구리를 갖고 와 볼게. 산화구리는 구리 먼저 쓸게. 구리랑 산소의 질량비가 얼마로 나온다? 얘는 4대 1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에서 알게 됐어.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그래프로 그리면은 옆에다 그릴게. 이렇게. 즉 여기에는 구리를 쓰고 X축엔 구리를 쓰고 여기에는 산소를 쓰자. Y축은 산소야. 즉 구리 여기는 선생님이 4, 8, 12, 16 여기는 1, 2, 3, 4, 5, 6, 7 뭐 이렇게 했으면 구리 4g당 즉 산소는 구리 4g당 산소 1g이 필요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여기 점을 찍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구리 8일 때는 산소가 2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도 점을 찍고 여기도 점을 찍으면 즉 이렇게 즉 질량비가 비례 그래프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즉 산소와 구리의 질량비는 얼마입니까 하면은 구리부터 찾고 구리 대 산소 지금처럼 4대 1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산화구리의 질량비까지 알 수 있는데 산화구리는 얘네들이 합쳐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즉 산화구리는 5가 됩니다. 즉 4대 1대 5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프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런데 그래프가 응용돼서 나올 수 있거든. Y축이 산소가 아닌 선생님이 응용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 똑같이 X축은 구리라고 하고 구리의 질량 이쪽을 산소가 아닌 산화구리로 그려져 있을 때가 있어. Y축이 산소가 아닌 산화구리로 그려져 있을 때는 즉 Y축이 산소가 아닌 산화구리로 그려져 있을 때는 앞에서 본 것처럼 비례 그래프는 똑같아. 그런데 그람수가 여기는 구리 4일 때 산화구리는 얼마라고? 5로 맞춰져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여기는 2배 구리가 8이었을 때는 Y축은 10이라고 맞춰져 있을 거야.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요게 반응을 딱 봤을 때 구리 4g당 산화구리는 5g이 만들어지는구나. 구리 4g당 산화구리 5g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이때 산소는 몇 g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몇 대 몇의 비율입니까? 라고 나오면은 5에서 이 산화구리는 구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구리를 빼면은 산소만 남겠지. 그래서 5 빼기 4, 즉 1g이 1이 즉 산소의 질량비였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응용된 그래프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까? 똑같이 구리, 이쪽은 산소. 아까 질량비가 얼마라고? 4대 1이었지. 즉 구리가 4, 얘는 1. 그 다음에 구리가 8, 얘는 2. 그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즉 48, 12 이 12g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얘는 얼마가 필요했을까? 산소는 3이겠지. 산소가 3g 산소가 3이겠지. 산소가 3g 필요했고 즉 여기서 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을 거야. 이 12g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지는 그래프가 나올 거야. 왜 그럴까? 산소는 공기 중에서 달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계속될 수는 있지만 부리를 12g 분이 안 갖고 온 거지. 부리가 일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볼트하고 너트 기억나니? 너트가 암만 더 많아도 볼트가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한다고 했어. 기억나지? 그것처럼 산소가 계속 공급되더라도 부리를 12g 분이 안 갖고 왔으면 부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지. 요런 응용되는 그래프도 나오니까 기억해 두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알고 가자.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질산납이 반응하면 외항과 내항하니까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 질산칼륨이라는 화합물도 만들어지겠지만 얘네들은 앙금을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 아이오딘과 납이라는 노란색 앙금이 눈에 보일 거야. 질산납을 2, 4, 6, 8, 10 계속 양을 많이 해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기 때문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은 6ml로 맞춰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6ml에 해당하는 6ml로 더 이상 앙금이 높아지지 않고 3ml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은 서로 끝까지 반응하는 것이 6ml 대 6ml구나. 즉 1대1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0에서는 없고 2에서는 1, 4에서는 2, 6에서는 3 요렇게 가고 3에서는 그치 요렇게 가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요런 그래프를 갖고 와서 수행평가나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거든. 요거 좀 이해하도록 노력해보자. 오늘도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중간고사 100점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